안녕하세요. 월간 간학회 7월호 진행을 맡게 된 인공지능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최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E형 간염을 언제 의심하고 검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좌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유정주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E형 간염은 급성 간염 바이러스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급성 간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는 A형 간염보다 보고가 적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A형 간염에 비해 약 6배 정도 사망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고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보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A형 간염과 달리 면역 억제자에서 만성 간염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주의를 유합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국내에서는 E형 간염을 많이 접해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전향적 연구 결과를 참조하면 우리나라 급성 간염 중 약 9%가 E형 간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HIV, IgG 항체 유병률은 40대 이상에서는 12%, 50대 이상에서는 20%로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HIV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검사가 적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축산업품이나 소시지 등의 수입으로 인해 2020년 7월부터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연간 361건 정도가 보고되었습니다. 국내 전향적 연구 결과를 참조하면 국내 E형 간염 환자는 남자가 많았고 평균 나이는 57세로 급성 A형 간염에 비해 연령이 높았습니다. 또한 급성 A형 간염에 비해 간 수치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강원 지역 거주자, 축산도 축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환자들은 육회, 생선회, 얼린 과일, 동물의 담즙이나 피 섭취, 사슴고기 등을 섭취한 병력이 있고 국내 E형 간염은 대부분 유전자형 4형 혹은 3형으로 진단되었습니다. E형 간염에는 4가지 유전자형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자 1형과 2형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흔하며 분변에 오염된 음용수에 의한 분변 경구 감염 형태로 나타납니다. 임산부에서 감염 시 높은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전자형 3형과 4형은 선진국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인수공통 감염으로 돼지, 사슴 등에 감염된 동물의 고기나 피 등을 섭취할 때 생깁니다. 유전자형 3형과 4형은 면역 억제자에서 만성 간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에서는 어떤 경우에 E형 간염 검사를 고려해야 할까요? 급성 간염이 있거나 만성 간염 환자에서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간 기능 악화가 있는 경우 혹은 면역 억제자에서 원인 모를 간 수치 상승이 있을 경우에 먼저 E형 간염 검사를 고려해야겠습니다. HIV는 독성 간염과 임상 경과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독성 간염에서는 검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럽 간학회에서는 신경학적 증상 중 뉴랄지아 에이마이오트로피, 신경통성 근위축증이 있는 경우에는 HIV 검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E형 간염의 잠복기는 평균 40일 정도로 무증상부터 전격성 간염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 E형 간염의 8%에서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 중 신경통성 근위축증은 E형 간염과의 연관성이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통 6주 이내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나 만성화되거나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HB는 HB IgM 항체 및 HB RNA를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면역 억제자에서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HB RNA 결과가 중요하며 국내 증상을 동반한 급성기 환자 혈청에서는 HB RNA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안티-HB IgM 검사로 아비아사, 중국 안티사의 검사가 가능하나 두 검사 일치율이 60% 정도로 높지 않아 검사의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E형 간염은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므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저 만성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E형 간염이 병발되거나 만성 E형 간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리바비린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바비린 치료로 HB 클리어런스가 되지 않을 경우 페그인터페론 사용을 해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HB에 대한 치료로 리바비린과 페그인터페론의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시된 그림은 유럽 간학회 가이드라인의 만성 E형 간염에 대한 치료이며 리바비린 치료 3개월을 표준 치료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E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급성 간염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의사들의 인지도가 낮은 상태로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인 불명의 간 수치 상승이 있거나 독성 간염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HEV 검사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E형 간염의 대부분은 잘 호전되나 만성 HEV 간염으로 진행되는 경우 리바비린 등의 치료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2가지 논문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